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방 흡입술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방 흡입술은 원하지 않는 부위의 지방 세포를 가는 흡입관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며 그 역사는 한 수십 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약 한 20년 전에 미국의 피부과 의사가 개발한 튜메센트 마취로 인하여 지방 흡입술은 전신 마취가 없이 효과적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방 흡입술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방 흡입술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시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기존에는 중간층과 깊은 심부의 지방만을 제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최근에는 피부 바로 아래의 표층의 지방까지 제거해주는 전층 지방 흡입술이 있습니다. 시술 기구는 전통적인 흡입관을 이용하여 흡입해내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흡입관의 진동을 이용해 지방을 쉽게 제거해주는 파워 지방 흡입술,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물 분사로 주위의 혈관과 신경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지방세포만을 선별적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지방세포를 흡입해내는 워터젯 지방흡입술, 그리고 마취가 된 상태의 지방층에 지방을 분해 액화시키는 레이저를 조사하여 녹은 지방을 부드럽게 흡입해내는 레이저 지방흡입술 등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방 흡입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 흡입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3세대 초음파 기구로서 마취가 된 지방층에 그 지방층의 두께, 단단함 등을 고려하여 각각에 맞는 초음파 기구를 삽입하여 모든 층의 지방을 아주 부드럽게 녹여주는 장비인데, 이전의 것들에 비해서 주위 조작의 손상을 줄여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복부, 옆구리 등, 그리고 재수술 경우와 같이 딱딱한 지방은 기존의 지방 흡입기로는 지방 제거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표층의 지방도 쉽게 제거가 가능하여 표층 지방 흡입술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층의 지방을 제거해 주게 되면 훨씬 슬림하게 되며 탄력이 많이 발생하여 약간의 처진 피부도 쫙 달라붙게 됩니다. 지방층 및 피하에 열을 발생시켜서 열로 인한 탄력이 굉장히 증가되게 되어서 처진 아랫배, 늘어진 턱 밑 등의 효과적인 시술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하이데프란 말은 무엇이며 하이데프 지방 흡입술은 어떤 시술법인가요? 네, 하이데프란 말은 줄여서 HD라고도 하는데, 요즘 TV에도 HD TV가 대세이듯이 하이데프 지방 흡입술은 좀 더 선명하게 근육의 형태를 잘 보여주어 체형 조각이 가능하도록 발전된 지방 흡입술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 흡입은 단순히 지방 볼륨의 고른 감소를 추구하여 복부 라인만을 잡기 위해 2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하이데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모든 인체 근육으로 생기는 선들을 3차원적으로 시술함으로써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지방 흡입술입니다. 또한 기존의 지방 흡입술이 단순히 지방의 볼륨만을 제거하면서 사이즈만을 줄여주는 데 목표를 두었다면, 하이데프 지방 흡입술은 선택적인 지방 제거를 통해 만들어주는 데 목표를 둔 체형 교정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하이데프 지방 흡입술은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데프 지방 흡입술은 모든 층의 지방을 충분히 녹인 후에 깊은 층과 중간층의 지방은 충분히 제거하고, 표층의 지방은 근육의 볼록한 부위에는 조금만 남기고 오목한 부위는 다 흡입하여서 근육의 윤곽을 보이게 하는 시술법입니다. 하이데프 지방 흡입술을 시술하고 나면 회복을 거쳐 부종과 주입에 있던 용액이 배출되고 나면 근육 상층에만 일부 지방만이 남아 근육의 형태를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시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프로브를 삽입해 지방층을 충분히 녹인 후에 녹은 지방을 부드럽게 흡입하게 되는데, 이때 근육의 튀어나온 부위에는 지방을 약간 남겨두어서 근육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함으로써 하이데프 지방 흡입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하이데프 지방 흡입술과 또 다른 지방 흡입술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하이데프 지방 흡입술은 깊은 점과 얕은 층의 지방을 선택적으로 흡입하면서 바닥에 있는 근육의 윤곽이 드러나도록 해줍니다. 특정한 층의 지방을 타겟으로 3차원적으로 지방을 조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의 근육 형태를 드러나도록 해줍니다. 이전의 테크닉들은 복부 표면 처리에 있어서 단지 복부 라인만을 잡기 위하여 2차원적인 접근만을 사용하여 어색한 모양을 만들지만 하이데프 테크닉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여 모든 인체 라인들을 3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결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펄스 모드와 연속 모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 얕은 층의 지방 흡입술에 더 효과적으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시술 부위는 가슴이나 복부를 비롯해 등, 팔과 같은 상체의 어느 부위나 시술이 가능하며 체중이 많이 변하지 않는 한 시술한 부위의 근육의 선명도는 오랜 기간 유지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하이데프 지방 흡입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방 이식술에는 어떤 시술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방 흡입술이 필요 없는 지방을 없애는 시술이라면 지방 이식술은 필요 없는 지방 부위를 빈약한 부위에 주입하는 시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이식술에는 미세자가 지방 이식, 전청 지방 이식, 파미 지방 이식 등 여러 다양한 시술법이 있지만은 최근 PRP, 일명 피주사라 불리는 자가혈 피부 재생술을 이용한 PRP 지방 이식술과 흡입한 지방 조직 중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지방과 섞어 이식해주는 줄기세포 추가 지방 이식술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지방 이식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파미 지방 이식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 지방 이식술, 어떤 시술법인가요? 파미 지방 이식은 지방 이식 술기 중의 하나입니다. 얼굴에는 피부와 지방층 아래에 깊숙이 위치한 30개의 얼굴 표정근이 존재합니다. 파미 지방 이식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안면 표정 견육 내에 지방을 주로 이식하는 것으로서 시술자가 이러한 표정근의 정확한 위치와 주행을 알고 있어야 시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미세자가 지방 이식술은 주로 혈류 분포가 적은 지방층에 주로 이 지방을 이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생존율이 낮아서 2번 내지 3번의 시술이 필요하며 지방 이식받은 티가 많이 나서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미 지방 이식술은 본인의 표정근을 따라서 볼륨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PRP 지방 이식술은 어떤 원리로 시술이 이루어지나요? 우리 몸에 피에 존재하는 혈소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피를 뽑아서 혈소판이 많이 들어있는 혈장 성분, 즉 PRP를 추출한 후에 혈소판을 자극하는 약물을 첨가하게 되면 혈소판에서 많은 종류의 성장인자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인자들을 흡입된 지방과 섞어서 이식해주게 되면 지방의 초기 생착률이 증가되게 되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 지방 이식 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RP 지방 이식 시 이식된 지방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목의 근육 내에 이식하는 파미 지방 이식을 시행하여 생착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층층이 얇게 골고루 주입을 하는 미세 자가 지방 이식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착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PRP 지방 이식, 줄기세포 지방 이식술을 병행하여
개개인의 적절한 시술을 시행하여서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시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방 이식술 중에서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추가 지방 이식술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흡입을 한 지방에는 흡입되는 동안 줄기세포가 많이 소실되게 되는데, 줄기세포는 초기 지방 생착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방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전에는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은 최근에는 약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한 양의 줄기세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되어진 줄기세포가 포함된 지방세포를 피부에 이식할 경우 지방세포는 피부 내의 손상된 조직과 세포의 각종 선장인자 물질들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유방이나 엉덩이 지방 이식과 같이 많은 양의 지방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방 이식으로 가슴 확대나 또 엉덩이 확대는 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원리로 시술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일단 몸에 충분한 지방을 흡입할 수 있다면 이때 얻은 지방으로 가슴이나 엉덩이에 지방을 이식하게 됩니다. 많은 양의 지방을 이식할 경우에는 줄기세포 지방 이식술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특히 가슴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가슴에는 지방 이식이 금기시되었으나 요즘 술기의 발전과 줄기세포 지방 이식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시술 후 자연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방 이식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지방 이식술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또는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방 이식술은 본인의 지방과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술되어진다면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는 현저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시술 후에 약간의 붓기와 멍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지방 흡입술과 또 지방 이식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어느 정도 체중 조절에는 성공했으나 발행과는 달리 얼굴 부위의 살만 과도하게 빠지고 반대로 특정 부위의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흡입이나 지방 이식을 하려고 할 때는 자신의 체형을 조절하고 싶은 곳은 어딘지, 또한 살이 너무 처지거나 빈약한 부분은 어딘지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은 후에 본인에게 맞는 시술법을 선택해 치료하신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요즘은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분들도 화려하고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평소 적당한 운동과 또 식이요법이 병행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